이거를 베노가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뺀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켜놓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도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 작사를 던지면 왼쪽 비켜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발이 얘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로포인트는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가죠. 그럼 조금 더 다운볼로로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웨지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오른발이 이번에 이렇게 빠지면 로포인트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하향 타격하는 양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죠. 그럼 볼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공의 위치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더 가깝게 서야 된대요. 근데 가깝게 쓰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양발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키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얘만 가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죠. 자, 요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모든 스탠스 샷에서 볼은 왼발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일정한 로포인트 위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공의 위치가 이제 베노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시면 베노간은 왼발 뒤꿈치 안쪽 0.5cm에서 1인치 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뒤꿈치보다 한 2cm 정도 안쪽에다가 볼을 다 일정한데 이렇게 유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의 위치는 앞뒤 또는 뒤로 멀리 놓을 수 있으며 스윙의 로포인트에 따라 개인마다 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로포인트를 항상 일정한 데를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왼발과 볼의 상대적인 위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베노간처럼 이렇게 놓고 왼발 2cm 앞에 얘를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이 스탠스를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쓰면 볼은 여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른발이 이렇게 공이 이렇게 타겟 라인 이렇게 있다고 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오른발이 얘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로포인트는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가죠. 그럼 조금 더 다운볼로로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건 웨지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오른발이 이번에 이렇게 빠지면 로포인트가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하향 타격하는 양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죠. 숏아이언을 사용하기 위해 스탠스 폭을 좁힐 때는 오른발을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좁혀야 된대요. 제가 칩샷을 할 거예요. 근데 공의 위치는 공 2개. 오른발 이렇게 좁으면 이거는 볼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 아닐까요? 근데 왜 오른발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오른발이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풀 드라이버를 사용하든 오번 아이언의 웨지를 사용하든 스윙 방식에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베노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볼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공의 위치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클럽의 샤프트가 길이가 바뀌면 스윙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뀌는 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에 이렇게 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이 간격이 멀어지면 조금 더 플랫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의 양이 그런 것만 변화만 있지 볼의 위치는 변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더 가깝게 서야 된대요. 근데 가깝게 쓰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양발이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키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얘만 가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플레이는 더욱더 업라이트해지고 스윙 아크는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밖에 없죠.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 다운스윙에서 왼쪽 엉덩이가 비켜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내려왔으면 여기서 작사를 던질 때도 왼쪽이 비켜줘야지 내가 작사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작사를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열려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6번 아이언부터 웨지까지는 사용할 때 약간의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다운스윙이 시작하기 전에 왼쪽 엉덩이가 비켜줘야 된대요. 그거를 베노가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뺀 게 아니고 얘는 픽스를 시켜놓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도 적어지겠죠? 그럼 여기 작사를 던지면 왼쪽 비켜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발이 어드레스에서 볼에 더 가깝게 다가서야 된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발이 타겟 라인에 멀어져 왼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려 엉덩이를 여는 효과가 있다고 베노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6번 아이언 아래의 클럽을 스윙할 때는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풀스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오른발이 이렇게 공 쪽에 가까워지고 내가 아무리 스윙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느낌상으로는 풀스윙이지만 실제적으로 백스윙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풀스윙 하는 느낌이지만 아크의 길이가 더욱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향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이제 베노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짧은 아이언을 플레이할 때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래요. 그래서 베노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웨지를 가지고 풀스윙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할 거라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뭐 56도, 뭐 58도 외주로 뭐 100m를 보낸다느니 110m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기해야 돼요. 왜냐면 어우 잘 치네 거리 많이 나가게 하면 거기서 붙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스퀘어 오픈, 스퀘어 크로즈 그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질의 변화를 주는 패턴인 거. 타이거 우즈가 이거였겠죠. 아까 한 게.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간 거겠죠. 이거는 구질보다도 약간 탄도? 요거는 어떻게 보면 힌지 액션으로 따지면 약간 버티컬 힌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가면 호라이즌 힌지겠죠. 턴의 양이 많으니까 반대쪽도 가려면 롤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탄도는 왜 낮아질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탄도가 낮아지는 이유. 오른발이 그냥 막연하게 뒤로 빠졌다고 탄도가 낮아지지는 않겠죠. 왜 낮아질까요? 이렇게 해놓고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회전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 회전이 많은 걸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반대쪽에 롤의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서 롤이 많아지면 이게 더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럼 얘가 클럽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로프트의 각도는 자연스럽게 더 디로프팅 되는 양이 많겠죠. 근데 앞에 왼쪽이 이렇게 뒤로 오른쪽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놓고 없죠? 이렇게 놓고 라인을 유지하면 그럼 살짝 얘가 열려 있어도 되겠죠. 만약 공을 똑바로 치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놓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플레이를 할 때 스퀘어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크로스로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오픈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전술형 같은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모든 패턴을 다 드로우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그 다음 주는 다 페이드 패턴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가 그걸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런 걸 자꾸 해보면, 경험이 있으면. 익스텐서 액션? 아까 우리 베너간 그림 봤을 때 이렇게 팔꿈치 가까워진 게 이거예요. 밴딩하는 오른팔을 곧게 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익스텐션 액션이래요. 익스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왼팔을 계속 이렇게 펴지게 만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왼팔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펴지는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그렇죠. 중력에서 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제 왼팔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왼팔이? 편히 팔꿈치가 이렇게 펴진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게 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베너간처럼 이렇게 붕대 묶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으로 얘를 지긋하게 밑으로 당겨주면 양쪽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오른손으로 얘를 지긋하게 당겨요. 그럼 양쪽 팔꿈치도 가까워지고 프롬니를 봤을 때 왼팔이 정말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하면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팔꿈치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핀 거구나. 근데 왼팔 혼자서는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른손이 펴지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당기는 움직임이. 왼팔을 피는 거는 오른팔을 계속 피는 움직임이 만든 거래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오른팔의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두근, 삼두근이 있어요. 이두근의 역할은 접는 역할을 한대요. 삼두근은 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익스텐션 액션으로 오른 삼두근은 절대 수동적일 수가 없대요. 여기서 보시면 왼팔을 피는 거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삼두근을 얘가 없으면 이렇게 피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근데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접혀 있잖아요. 왜 접혀 있을까요, 얘는? 접혀 있는 이유. 오른손이 왼손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접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왼팔을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지긋하게 피는 거는 우리가 이두근, 삼두근을 생각해 보면 어디 근육이 더 활성화가 되겠지? 삼두가 더 활성이 되겠죠. 이두근은 얘가 접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두근에 힘을 줘서 접은 건 아닌 거잖아요. 이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렇게 밑으로 왼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비켜줘야 돼요. 비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오른팔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디가 더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이두?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계속 피려고 하는 거죠, 얘를. 근데 이 구조상 어드레스 때는 오른손이 왼손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근데 얘 밑으로 당기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손이, 오른손이 이쪽으로 간 거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럼 이때도 결국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속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이렇게 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1번하고 3번을 얘가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슨 있잖아요. 얘를 계속 피라고 하는 레슨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른팔 입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파워를 내려면 히터나 스윙어나 접었다가 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펴져요. 얘가 계속 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조상 이 팔꿈치가 접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오른쪽 어깨 라인을 작살 던지기를 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떨어지면 다시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자연스럽게 펴질 수밖에 없어요. 팔이 펴지는 게. 내가 일부러 얘를 피려고 안 해도, 왜냐면 계속 얘는 밑으로 당겨놓은 상태인 거죠. 삼두가 계속 활성화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백스윙을 안 하고 왼쪽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왼쪽이 비켜줄게요. 왜 펴졌을까요? 오른팔이. 여기도 접혀있던 게. 왼쪽이 비켜주니까, 비킨 상태에서 왼쪽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팔이 가려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는 거를 내가 여기서 힘으로 핀 게 아니고 여기부터 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움직임에서 얘가 펴진 거지. 구조에서 펴진 거지 내가 힘으로 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플랫은 이 상태가 플랫이겠죠. 이렇게 폈을 때 이게 손등하고 팔뚝하고 일직선.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플랫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립을 잡으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약간 벤트의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립을 잡고 정말로 이 팔뚝하고 손목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게 오히려 약간 더 플랫에 가깝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얘를 빼고 손을 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아치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립을 잡았을 때 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약간의 벤트의 느낌이 플랫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벤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벤트겠죠? 근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왼손목에는 벤트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건 당연하겠죠? 벤트는 오른손목에만 허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치. 이렇게 되는 게 아치.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냐? 누가 떠오르네? 이렇게. 베노건의 스피네이션 이거죠. 근데 베노건의 스피네이션이 외전이라고도 해요. 그건 액션일까요? 모션일까요? 액션은 뭔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모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액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관 많죠. 머신 컨셉에 따르면 왼손목, 왼팔, 왼쪽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베노간이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이렇게 약간 아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액션이 아니고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 백스윙을 들었어요. 백스윙을 들어놓고 3차원 임팩트 방향을 보면 먼저 클럽 헤드가 다운으로 떨어지겠죠.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 클럽 헤드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위치를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은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를 몸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되면 손목이 이렇게 아치로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레슨하는 거를 들어보면 임팩트 순간에 내가 베노간의 스피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손목을 맞는 순간에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얘가 가능하냐는 거죠.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0.24초고 임팩트 순간이 시간으로 따지면 2000분의 1초라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내가 맞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얘를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차라리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벤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끌어보자는 거죠. 내가 팔이나 왼손이 아닌 몸의 움직임에서 얘를 끌면, 클럽 헤드가 끌려오면 자연스럽게 베노간의 아치, 스피네이션은 모션에 가깝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백스윙 탑에서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더스틴 존슨이나 뭐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동작을 오히려 여기서 준비를 해놓고 여기부터는 내가 라인만 지키면 오히려 기로프팅 시키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이게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액션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보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모션이잖아요, 모션. 만약에 여기서 베노건의 스피네이션을 액션이라고 정말로 왼손으로 한다고 했으면 아마 홈 켈리가 여기서 그립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깨지겠죠. 자, 그래서 모션이라는 거예요. 배너 간의 스피네이션은. 스윙을 하셨을 때 오른발을 앞으로 빼고 그럼 골반의 정렬이 이렇게 타겟 라인에 비해서 열린 거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로.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기가 편할까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정렬을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로 맞춰야 돼요. 그럼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타겟 라인에 비해서 어깨 정렬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틀면, 골반을 틀면. 그럼 라인 지키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배너간의 시그니처 중에 드라이버 칠 때 어떻게 돼 있냐, 배너간. 크로스 스탠스를 써놓고, 얘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로우를 치려면 얘가 더 틀어져야죠. 그래서 배너간의 드라이버 칠 때 그거를 드로우를 치기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골반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어야지 내가 탄저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뒀으면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웃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내가 그대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랑 이거는 틀린 거죠. 근데 정렬을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우리 몸 정렬을 맞추려면 이렇게 놓고 이거잖아요. 근데 정렬을 안 맞추면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크로스가 되는 거고. 안 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발의 방향도 중요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오픈을 서요. 오른발이 어떻게 돼 있으면 오픈 쓰기가 더 편할까요? 이 발끝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맞추고 스탠스만 오픈으로 가는. 이 발이 어떻게 되면 그걸 지키기 편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직각이 되면 이 라인을 놓고 이렇게 지키기가 편한 거고, 얘가 같이 틀어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 위치를 찾아오기 편하죠. 근데 얘가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반대도 마찬가지죠. 얘가 발끝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이 돼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골반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 맞추기 편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골반도 열리고 어깨 정렬도 이렇게 아웃에 인이 편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발끝이 배너간의 그 스탠스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안 틀어졌죠. 오른발 안쪽이 어떻게 보면 셋업 에이밍 들어가서 기준.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탠스를 이렇게 잡고 얘가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나가느냐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내가 드로우를 치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거랑 이거를 구분 못 해요. 만약에 오픈하고 스퀘어 오픈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여기서 헷갈리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 발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 오픈인 거고, 발끝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픈인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골반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라인대로 우리가 샤프트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라인대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럼 편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바깥으로 제어하려면 내 몸 정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이 라인을 제어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럼 탄도가 더 높고 낙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드로우 칠 때 항상 하이드로우만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로우 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서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막는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로드로 치려면 공이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좁아져야 되고, 스탠스가. 그래야지 로 포인트가 조금 더, 이 로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로 포인트잖아요. 근데 스탠스가 넓어지면, 좁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지만 탄도를 조정하는 거는 로 포인트가 스탠스를 좁히면 얘가 공보다 앞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공이 맞을 때 드라이버지만 더 다운블로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발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스탠스를 넓힌 상태에서 로볼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티 높이를 낮추면 돼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옵션 중에 내가 편한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상 보면 그런 영상 있잖아요. 드라이버나 뭐 할 때 공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그런 구질이 나올까요? 이렇게 티 높이가 높은 공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면 처음에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트릭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 보면 가끔가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공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렇게 내리막 라이에서 쳐요. 내리막 라이에서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밍 포인트. 퍼터에 에이밍 포인트 있죠? 근데 골핑 머신에도 에이밍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에이밍 포인트는 뭐냐면, 자, 바닥에 이게 플레이 라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사를 던져야 되잖아요. 작사를 던지는데 아크로님이 이제 물어봤던 거, 어디를 향해서 작사를 던지냐? 공이 있으면 공을 향해서 던질 거냐, 아니면 공 뒤를 향할 거냐, 공 앞을 향할 거냐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앤드리스 벨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앤드리스 벨트가 향하는 곳. 자, 그래서 손과 클럽 헤드는 클럽 헤드 레그로 결합되어 있대요. 여기서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는 어딜까요? 네, 3번. 그리고 딜리버리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대요. 딜리버리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여기서? 직선이잖아요, 직선. 네, 직선으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의 목적은 플레인 라인의 특정 지점으로 클럽을 유도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할 수 있대요. 이 클럽 카버가 공이라고 치면 앤드리스 벨트죠. 근데 때로는 이게 공보다 앞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보다 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공보다 이렇게 들어놓고 공보다 뒤쪽을 향해서 내가 작사를 던지면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몸이 훨씬 더 많이 비켜줘야 돼요. 근데 이 공보다 앞을 향하면 비켜주는 양이 적어요.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추적하는 건 동일하겠죠. 공을 중심으로 앞쪽을 내가 찍느냐 뒤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에이밍 포인트 트러스트, 여기서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오른팔이 펴지는 거겠죠. 트러스트는 항상 직선의 노력이래요. 작살 던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직선인 거잖아요, 계속. 곡선보다 직선이 제어하기가 더 쉬워서 항상 직선으로 우리가 잘 유지를 하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에이밍 포인트를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와도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직선으로 움직이네, 클럽 헤드가? 곡선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곡선을 제어한다는 게 이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의해 플레인 라인을 추적해야 된대. 이게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클럽 헤드 레그일 수도 있겠죠. 핸드 스피드가, 그러니까 벨트의 이 속도가 빨라지면 에이밍 포인트가 뒤로 이동해야 된대요. 핸드 스피드가 감소하면 에이밍 포인트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또 뭐하고 또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이거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딱 그거예요. 베너간이 취한 그러니까 긴 클럽일수록 크로스로 가고 짧은 거일수록 오픈으로 가잖아요. 자, 에이밍 포인트를 제 여기 가운데라고 칠게요. 그럼 공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맞췄어요. 제가 이 가운데 맞춘 상태에서 스탠스를 크로스로 가볼게요. 놓고 제가 스탠스를 오픈으로 가볼게요. 그럼 짧은 거일수록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손의 속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보다 앞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해야 되는 거고, 클럽이 길어지면 공보다 뒤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놓고 공보다 요 뒤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하면 얘가 많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곡선군을 만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공보다 앞쪽을 향해서 하면 이 직선이 더 이렇게 길어지면서 몸이 비켜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 뻘위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거든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클럽이 짧을수록 우리가 공위치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러면 에이밍 포인트는 여기라고 치면 에이밍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 그럼 클럽이 짧을수록 공이 에이밍 포인트보다 뒤로 우리가 바꾸겠죠? 클럽이 길어질수록 에이밍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이 공위치가 왼발 뒤꿈치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베노가는 하나의 볼위치를 놓고 스탠스를 변경을 해서 에이밍 포인트를 바꾼 거죠. 결국에는. 얘는 지키는 건 변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놔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놔도 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플레인 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에이밍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는 공보다 D가 에이밍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를 변경함으로써 샤프트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클럽에 대해 볼 위치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대요.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베노간의 스탠스를 변화를 해서 공위치 하나를 놓고 오픈으로 가면 에이밍 포인트가 공보다 앞쪽으로 가고 크로스로 가면
에이밍 포인트가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의 에이밍 포인트를 놓고 볼 위치를 이동해서 또 이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배너 간의 요 방법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볼 위치도 정해놓고 자동으로 맞아질 수도 있겠죠. 배너 간의 이 그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5 레슨즈에 있는 그림. 자, 그럼 우리가 백스윙을 해요. 그럼 어깨하고 골반이 있어요. 그럼 시작이 뭐가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리드를 해야 될까요? 백스윙을 할 때. 골반이 리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깨가 리드를 해야 될까요? 뒤에도 얘기가 나와요. 어깨가 리드를 해야 돼요. 자, 요 그림을 봐보세요. 요 빨간 요 타원형이 골반이고 위에 요 타원형이 어깨거든요. 자, 요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테이크어웨이까지도 어깨만 움직이고 골반의 움직임은 거의 없죠. 그럼 여기서 플레인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때부터 골반은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니까 어깨가 요만큼 틀어지고 골반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됐을 때 보시면 골반도 어느 정도 움직였지만 어깨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골반 45도, 어깨 90도. 그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하는데 골반을 40도로 먼저 틀어버리면 이 라인 제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골반은 내가 손이 오른손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오른쪽 어깨하고 동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골반을 내가 돌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갈면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겠죠. 뒤로 빠지겠죠. 이 움직임에 의해서 제가 계속 가면 자, 제 힙이 어떻게 돼 있나요?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돌아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골반을 돌리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오해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프로는 백스윙을 할 때 골반을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얘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아까 우리 포워드 프레스 했을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까지예요. 테이크어웨이까지 여기까지만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프레셔 포인트 3번이나 오른 팔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골반이 끌려가야지, 여기서 반대로 다운스윙은 하체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체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기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골반 회전을 먼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백스윙 때. 대부분의 문제점을 보면.